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대체 왜 파이코인은 끝없이 하락하는 걸까요? 차트를 볼 때마다 바닥이 어딘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이 하락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이오니어와 투자자들은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상장 직후 기대감에 반짝 오르던 파이코인.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매도 행렬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가격 하락에는 분명한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악재라든가 거시경제의 불안이라든가 혹은 단순한 투자자 심리 위축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파이의 경우 단순히 심리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매도 압력이 지나치게 크고 또 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도대체 누가 이 코인을 팔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향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씩 던지는 매도 물량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한정적입니다. 바로 락업 해제라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여기에 얹혀 있을지 모를 내부 보유분, 코어팀 물량, 혹은 직원 보상목 같은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 모든 이야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하락의 본질에는 단순한 투자 심리 이상의 구조적인 공급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락업 해제 물량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의 하락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락업 해제 물량입니다. 단순히 조금씩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물량이 실제로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를 보면 총 언락 예정 물량은 약 50억 파이에 달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만 해도 12억 4천만 파이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 이는 월 평균 약 3,200만 파이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7년 12월 예정된 물량인데 이때만 해도 약 4억 3천만 파이가 한꺼번에 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격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 코어팀의 200억 파이 물량도 있습니다. 이 물량은 커뮤니티 채굴 물량이 유통되는 비율에 맞춰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같은 비율로 코어팀 목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설계는 코어팀이 먼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락업 해제 흐름에 코어팀 물량까지 동기화돼 함께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코인의 끝없는 하락을 설명하는 가장 큰 축은 락업 해제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락업 해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만이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지금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결국 여기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락업 해제 외에 또 다른 물량이 존재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직원 급여나 보상으로 지급된 파이가 시장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상장 이전부터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파이코인으로 받았다면 그 단가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는 물량의 크기를 가늠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낮게 책정될수록 같은 급여라도 직원이 받는 파이코인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장 이전에는 파이코인의 공식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된 적도 없었고 현금화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 직원들이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이건 사실상 내부 약정 가격이나 거의 0에 가까운 평가 금액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한 직원이 월급 5,000달러를 받는데 이 가운데 1,000달러를 파이코인으로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내부에서 1파이 0.01달러로 평가됐다면
직원은 한 달에 무려 10만 파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파이가 상장 이후 실제 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뀐다면 그 파급력은 어떨까요? 결국 소수의 직원들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지금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가치로 받은 파이코인,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상장 이전 급여가 낮은 단가로 지급됐다면 직원들이 손에 쥔 파이코인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나온다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끝없는 하락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코어팀이 외부 기업에 파이코인으로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픈마인드라는 기업입니다. 보통 벤처 투자를 한다면 현금이나 달러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건 코어팀이 보유한 대규모 파이코인을 현금 대신 기업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받은 파이코인을 그대로 쌓아둘까요? 아니면 실제 사업 운영비와 확장을 위해 현금화하려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결국 이 파이코인도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단순히 락업 해제 물량뿐 아니라 직원 보상 물량, 기업 투자 물량이라는 새로운 공급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하락을 단순한 락업 해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락업 해제와 직원 급여, 그리고 기업 투자 물량까지.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과연 파이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자, 이제 한 가지 논쟁의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스팅 구조입니다. 보통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창업자나 코어팀이 보유하는 토큰은 몇 년 동안 나눠서 해제되는 베스팅 구조를 갖습니다. 이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파이코인의 경우도 200억 파이에 해당하는 코어팀 몫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커뮤니티 물량과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코어팀 물량은 절대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 없게 막아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 급여나 보상으로 지급된 파이코인에도 과연 이런 베스팅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논쟁이 갈립니다. 급여라는 건 본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장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죠. 만약 급여로 받은 파이코인에 베스팅을 걸어 몇 년간 묶어둔다면 그것은 급여라기보다는 사실상 스톡옵션이나 인센티브에 가까워집니다. 법적으로도 급여로 보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파이코인을 무제한적으로 급여 형태로 지급했다가 직원들이 상장 직후 대량으로 매도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건부 베스팅 혹은 단계적 언락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이코어 팀이 내부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기에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급여 성격의 파이코인까지 자유롭게 풀려나왔다면 지금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엄격한 락업과 베스팅이 걸려 있었다면 단순히 직원 급여 물량만으로는 이 하락세를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확정적으로 보이는 락업 해제 물량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통량입니다. 어디까지가 코어팀 몫이고 어디까지가 직원 급여나 기업 투자 몫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바로 이 불안입니다. 투자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통량의 공포. 이것이 지금의 끝없는 하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파이코인의 가격 하락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파이오니어들의 가장 큰 공포는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유통량입니다. 락업 해제의 물량은 일정하게 공개됩니다. 얼마가 언제 풀릴지 예측할 수 있고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밖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물량들입니다. 코어팀이 직원들에게 급여나 보상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는 파이코인,
오픈마인드 같은 외부 기업 투자에 쓰인 파이코인,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각종 보상 구조 속 파이코인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유통량이 됩니다. 투자자 심리는 언제나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3천만 개가 풀린다고 공지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도 차츰 안정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 순간부터 매도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 장세의 무서운 점입니다. 특히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초기부터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과 2천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어디까지가 락업 해제분이고 어디까지가 기타 보상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끊임없이 숨겨진 매도 압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끝없는 하락은 단순히 락업 해제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물량과 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손을 매도 버튼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요인을 종합했을 때 시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바로 보이지 않는 유통량의 실체일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볼 차례입니다. 파이코인의 끝없는 하락,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째, 락업 해제 물량은 분명히 하락의 가장 큰 직접 요인입니다. 공개된 수치만 보더라도 매달 수천만 파이가 시장에 풀리고 있고 어떤 시점에는 수억 단위의 물량이 한꺼번에 해제될 예정이죠. 이 압력을 시장이 온전히 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직원 급여와 보상으로 지급된 파이. 상장 이전에 낮은 가치로 책정됐다면 일부 인원은 상상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매도세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외부 기업 투자입니다. 오픈마인드 같은 회사에 파이코인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은 곧 그 물량이 언젠가는 현금화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역시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심리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시장은 끝없는 하락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파이코인을 짓누르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 압력만이 아닙니다. 락업 해제라는 구조적 요인, 직원 보상 물량 가능성, 외부 투자 물량,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공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이 파이코인은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끝없는 하락의 배경을 직시해야만 언제 어디서 반등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명확합니다.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유통량.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파이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